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무너진 LA 한인타운. 미국 언론의 조롱과 편견 속에서 절망에 빠진 교민들. 그런데 손흥민의 LAFC 이적 발표와 함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김태수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목격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단 하루 만에 유령 도시에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한인타운의 놀라운 변화. 편견을 깨고 자부심을 되찾은 우리 민족의 감동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떻게 미국 전체의 시선을 바꿔놓았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뜨거운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30년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고향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4년 말 우리 한인타운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업한 가게들만 남아있었거든요. 올림픽 테러를 따라 늘어선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서울 다방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이 마지막 날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LA 타임스에서 코리아타운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군요. 마치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민 1세대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굴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저스 경기를 보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옆자리 미국인이 너희 동네는 이제 유령도시나 다름없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해설가 존슨이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인타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축구 같은 마이너 스포츠나 하는 민족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진짜 스포츠는 야구와 미식축구지. 축구는 여자나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어요. 그의 말은 전국 방송을 탔고 우리 교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아내와 함께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 박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망하지 말라면서 우리 민족은 강하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영웅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과연 그런 영웅이 정말 나타날까 싶었거든요. 한인타운 곳곳에 붙어있던 임대 안내문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터전이 사라져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손흥민, 토트넘에서 LAFC로 정격 이적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손흥민이 우리 동네로 온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뉴스를 확인해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한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뭔 일이냐고 달려왔는데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아내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인지 몇 번이나 되물어보면서 말이에요. 네, 정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드디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국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ESPN에서는 축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 스포츠일 뿐이라며 냉소적으로 보도했어요. 더 황당한 건 스포츠 해설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존슨이라는 자가 또 나와서 축구는 여자나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남자들은 야구와 미식축구를 본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 교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게 앞 광장에서 즉석 집회가 열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손흥민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왔고 곧 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가게 일을 멈추고 나갔습니다.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던 이웃 사장님들이 서로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스포츠용품점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손흥민 유니폼 파느냐면서 말이에요. 아니, 저희는 식당인데 왜 유니폼을 팔겠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니 신기했거든요. 며칠 후 첫 경기 날짜가 발표됐어요. 벌써부터 경기장 주변 주차장 예약이 꽉 찼다더라고요. 저희 가게도 그날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받는 예약을 하루 만에 다 받았어요. 한인타운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가게마다 태극기를 걸기 시작했고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손흥민 얘기만 했어요.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기가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다시 조롱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박할아버지가 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손흥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손흥민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첫 경기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너무 흥분돼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로 나와보니 이미 거리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시간인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모두 손흥민 얘기뿐이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유니폼을 사려는 사람들, 경기장 가는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스포츠용품점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완전히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원래 100벌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인터넷 주문도 2주 대기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안표 가격이었습니다. 원래 $50짜리 표가 $250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5배나 뛴 거죠. 그래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까지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10명 정도 오던 손님이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예약 전화도 계속 울려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한인타운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게마다 태극기를 내걸었고 손흥민 응원 현수막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 전통부까지 나와서 사물놀이 연습을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영어를 못하셔서 위축되곤 하셨는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서 손짓 발짓으로 손흥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흥민,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외치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들의 열정을 보니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현지 뉴스에서 한인타운을 취재하러 왔어요.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장사가 많이 늘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잠깐 생각했다가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라고 말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말을 메모하더라고요. 밤이 되어도 거리는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젊은 교민들이 모여서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축구공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드컵 때처럼 온 동네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도 나와서 함께 응원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손흥민이 좋은 경기를 하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테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실망해야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한인타운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우리 역사에 남을 날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전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마치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경기 시작까지 6시간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반쯤 찰 정도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키 크고 금발인 미국인 청년이 등번호 7번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가족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기장 앞 광장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물놀이팀이 북을 치고 있었고 태권도 시범단도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부채춤을 추시는 모습도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전광판에 태극기가 떴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대한민국 함성이 터져 나왔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미국 방송 중계진이 놀란 목소리로 멘트를 했어요. 마치 한국 대표팀 경기 같은 분위기라면서 이런 열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해설자의 놀란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관중석 한쪽에서 중년 미국인들이 축구 따위가 뭐라고 이 난리냐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진짜 스포츠는 야구라면서 저 아시아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경기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흥민을 외쳤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손흥민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더욱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경기 전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미국인들도 경의를 표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애국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끼리 작게 불러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우리 한인타운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이제 진짜 경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첫 번째 볼을 받았는데 상대 수비수에게 막혀버렸거든요. 괜찮아.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팀 수비수 2명이 달라붙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팀이 완전히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고 있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 때 손흥민이 슛을 시도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아시아인은 안 되는군.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전반 20분 손흥민이 또 한 번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중들은 여전히 응원하고 있었지만 다른 관중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게 월드클래스라고 웃기네. 축구는 역시 별거 아니야 같은 비웃음이 들렸어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흥민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전반 30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파울을 얻지 못했어요. 심판이 경기를 그냥 진행시켰거든요. 이때 관중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뛰라면서 연기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결과로만 말해야 하니까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슛도 3번밖에 시도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모두 골키퍼가 막거나 빗나갔어요. 패스 성공률도 평소보다 낮았고 드리블도 몇 번 실패했습니다. 하프타임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축구는 시시하다면서 야구였으면 벌써 홈런 2개는 나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과대 광고였다는 말도 들렸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속이 쓰렸어요. 30년 동안 무시당하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인 관중들은 달랐습니다. 하프타임에도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어요. 박할아버지도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굳은 믿음을 보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냈어요. 맞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손흥민은 분명히 후반에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손흥민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후반전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전반에는 최전방에서 골만 노렸는데 후반에는 한 줄 내려와서 중앙에서 공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골을 넣어야 하는데 왜 뒤로 빠지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돌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좌우를 살피더니 오른쪽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냈어요. 그 패스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수비수 2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완벽한 스루 패스였거든요. 동료가 그 공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렸고 다른 공격수가 헤딩슛을 시도했어요. 아쉽게 골은 안 됐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관중석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야유하던 사람들도 오하는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후반 15분,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오른발로 40m 롱패스를 시도한 거예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반대편 동료의 발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말 환상적인 패스였거든요. 해설자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가 정말 예술적이라면서 이건 아시아를 넘어 월드클래스라고 극찬했어요. 그 멘트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시큰둥하던 미국인 관중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5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중앙에서 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3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공을 뺏겼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화려한 개인기로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고 두 번째 수비수는 바디 페인팅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비수가 달려오는 순간 절묘한 스루 패스를 동료에게 찔러 넣었어요. 동료가 그 공을 받아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골!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했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손흥민, 손흥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인 관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아까까지 축구는 시시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어로 손흥민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골을 넣은 동료가 손흥민에게 달려와서 안았어요. 어시스트를 만들어준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전광판에 리플레이가 나왔는데 손흥민의 패스 과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졌어요.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관중석에서 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인정받는 순간이 온 거예요. 손흥민이 우리의 자부심을 되찾아준 거였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 같았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한 축구를 넘어서 예술이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관중들은 계속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저도 함께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급하게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오는 길에 이미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한인타운으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올림픽대로에 도착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6시면 한산해지는 거리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 앞에도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아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급하게 들어가서 도우려 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손흥민 경기를 봤는지 물어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왔다면서
뭘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손님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 가게 상황이었어요. 한국 마트에는 라면과 김치를 사려는 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이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 한 달 매출이라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녁 8시쯤 현지 뉴스 취재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방송사가 동시에 왔더라고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한인타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잠깐 생각했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꿔왔다면서 오늘은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그 인터뷰가 저녁 뉴스에 나갔는데 제목이 손흥민이 살린 한인타운이었어요. 밤 9시가 되어도 거리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한 식당마다 대기줄이 생겼고 노래방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미국인 가족을 봤을 때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 된 아들이 함께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 음식 정말 맛있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음식 먹고 축구를 잘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말이에요. 밤 11시 드디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아내와 함께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고맙다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우리 동네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가게로 나와보니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손흥민 감사 현수막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어젯밤 축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새벽 6시에는 한산했을 거리가 벌써부터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를 틀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한인타운을 다루고 있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다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손흥민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고도했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북적였던 우리 거리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 한 식당 앞에 줄을 서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LA 시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우리 도시의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인타운의 부활은 LA 전체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시장이 직접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할아버지가 가게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면서 영웅이 나타났다고 했다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7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젯밤에 왔던 미국인 가족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한 테이블에 8명이 앉아서 모두 한국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관광버스가 우리 거리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이드가 마이크로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유명해진 한인타운이며 정통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동네가 관광 코스가 되다니 말이에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인타운 부동산 가격이 하루 만에 20% 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팔리지 않던 상가들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손흥민 효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방송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 교민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들이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한국 전통 과자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악질 해설가 존스는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방송에서도 모습을 감췄고 축구를 폄하하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설가들이 나와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려는 미국인들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문화센터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요리 수업 신청자가 평소에 10배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DVD 가게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품절 사태를 빚었고 K-팝 앨범을 찾는 사람들로 매장이 북적였습니다.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 며칠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30년 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무시와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아내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말이에요. 일주일 후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다시 뛰게 한 태극의 아들이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거든요. 그가 보여준 건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 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한인타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매일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민들이 당당하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손흥민이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아준 태극의 아들이었어요. 한인타운은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손흥민과 한인타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우리 교민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손흥민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외 동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벨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